그러니까 이게 뭐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대 결절은 일종의 굳은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대가 접촉하면서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게 회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도 처음에 가가지고 뭐 맨손으로 장갑 없이 웨이트를 한다고 바로 굳은 살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제 어느 한계 지점이 지나면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성대에도 그런 식으로 피로가 누적돼서 굳은 살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해도 될지 말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환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소아랑 성인을 나누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기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소아한테 생기는 결절은 미성숙 결절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고 자극 원인이 줄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한테 생기는 결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아만큼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적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은 뭐 음성 안정이든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치료를 하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일시적으로 목이 쉬었다고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성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된다거나 붓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고요. 성대가 붓게 돼도 원래 정상적으로 진동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진동을 더 빨리 못하게 된다거나 접촉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쉰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약을 쓰거나 휴식을 취했을 때 금방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결절은 이제 굳은 살처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대 안쪽에 있는 기저막 자체의 변성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잠깐 쉰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성대가 보통 남자 여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1초에 한 100번에서 200번 사이 정도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1초에 한 24프레임만 돼도 끊김이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육안으로 보고 진단을 하는 건 어렵고, 또 결절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작거나 그러면 저음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항상 고음도 내보라고 하고, 목에다가 뭐를 달고 하는 진동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결절 자체를 자가로 진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쉬었다가 호전됐다가라던가 이런 게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그 횟수가 좀 지나치게 반복적이라거나 한번 목소리가 변했을 때 변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결절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기간을 2주 정도 잡아서 말씀드리니까, 2주 이상 음성 변화가 지속되면 원인을 불문하고 의사를 찾아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 환자분이 자가로서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성대에도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두암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결절하고 많이 오인하고 물어보시는 폴립이라던가 뭐 성대 내 낭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대 결절이 이제 소아에서 생긴 경우에는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이라던가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걸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적으로 성인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음성 치료인데, 음성 치료라는 거는 결국은 한 번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절이 생길 수 있는 나의 한계점을 넘는 게 한 번에 받는 스트레스를 몇 번 동안 받았느냐니까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받는 스트레스를 A라고 생각하고 횟수를 B라고 생각했을 때 A든 B든 줄어야 결국은 곱한 값이 줄어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게 돼서 자연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횟수가 줄어서 스트레스의 총량이 주는 거고, 음성 치료는 횟수를 줄이진 않더라도 한 번에 성대에 주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거니까요. 음성 치료 같은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음성 치료를 통해서 새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하면 현재 있는 병변은 자연히 낫도록 기다리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게 좋아지는 속도라던가 이런 거는 사람들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자주 반복됐고 기존 건강 상태라던가 흡연 유무라던가 동반되어 있는 뭐 역류성 질환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치료 하나만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술을 했습니다. 결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잘라내는 방식을 했는데,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을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그 표면이 딱딱한 게 없어지지 이렇게 지문이 이어지는 원래 정상살로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지 않고 자연히 결절이 흡수되면서 염증이 좋아져서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성대에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지나치게 성대를 세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흔한 건 아니지만 뭐 보톡스 같은 걸 놔서 성대를 강하게 부딪히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요새는 좀 대중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트레이너한테 배우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남을 따라하면서 배우긴 하지만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거나 성우를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발성을 배우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남을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했기 때문에 발성 방법이 옳은 사람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긴장이 된다거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성대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성대에 생긴 혹 때문에 성대가 접촉이 안 된다 그러면 잘 안 붙다 보니까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강하게 힘을 주게 되고 이런 긴장성 발성이 생기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코치가 자세를 잡아주는 것처럼 발성할 때 어떠한 근육을 써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호흡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적게 주고 올바른 발성이라 힘을 적게 들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성 치료를 꼭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것도 의사마다 약간 의견이 갈리는 편인데 그거 심하지도 않은데 왜 손을 대냐. 음성 치료를 해서 최대한 보자는 입장이 있고 반대로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 치료를 한다는 게 성대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심하지 않을 때 조금의 주사약 같은 걸로 빨리 더 좋게 해놓고 이후에 치료를 이어가서 이제 음성 치료로서 성대를 적당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한자한테 알려주세요. 요거는 의사도 약간 입장이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치료를 꼭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환자분들의 이제 원인 상태를 찾아봤을 때 모든 결절 환자가 똑같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파악해서 조금 더 각각 부분에 맞춰가지고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절을 치료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사를 놓거나 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 거고요. 재발을 안 하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발성 습관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서 처음에는 발성 습관이 크게 문제가 없다가도 성대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보상성으로 안 좋은 발성 습관이 체득되고 나면 그 안 좋은 발성 습관이 병변이 없어졌는데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래로 쉽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해가지고 성대가 괜찮아졌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성대 결절이라던가 이런 걸 치료할 때는 지금 있는 병변하고 재발 안 하게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나눠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재발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방점을 둔다고 하면 음성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현재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 거에다가 방점을 두면 그때는 이제 성대에 하는 주사 치료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대에 생기는 결절이 굳은 살로서 잡혀가는 건 결국 염증 반응이 있은 다음에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니까 염증을 강하게 억제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처음에 병원을 갔을 때 성대 부종이 심하거나 한 환자한테 먹는 스테로이드를 드리면 좋아지는 게 스테로이드를 본인이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하지만 스테로이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강한 항염작용이거든요. 염증이 억제되니까 붓기도 빠지고 전체적인 염증 상태가 개선되면 목소리가 좋아지는 건데 국소적으로 생기는 굳은 살을 먹는 약을 사용해 가지고 그게 줄 정도면 몸에 너무 높은 농도의 스테로이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스테로이드를 직접 성대 근처에다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약이 머물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튀어나온 병변 같은 게 줄어서 서서히 판판해지게 되는 거겠죠. 주사를 어디다가 찌르는지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입안을 통해서 성대에다가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남자들 튀어나와 있는 부분 조금 아래쪽에 보면 그 갑상연골이랑 윤상연골이라는 사이에 연골막으로 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사 바늘을 찌르면 이제 안에 내시경을 보더라도 바늘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성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찌르는 자리는 당연히 국소 마취를 하고요. 실제로 통증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제 환자분이 구역질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시술하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정도는 마취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크게 아프진 않을 것 같고요. 환자분이 구역질이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 주사 놓는 시간을 양쪽 다 놓는 거 합쳐도 2, 3분 안쪽이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지나가는 상우두신경이라고 하는 감각신경이 있어서 그 신경에다가 시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이마시는 호흡기 치료하는 데다가 이제 국소 마취제를 좀 분무를 해서 하면 대부분 다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의사가 병원에 와서 혀를 좀 당기게 후두경 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너무 구역질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면으로 못 하는 건 아닌데 수면으로 하면 이제 환자분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국소 마취로 시술을 하는 게 환자분도 편하고요. 그렇게 뭐 어렵거나 공포스러운 시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대 결절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의 경우에는 음성 치료라던가 자연 회복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변성기가 지난 이후에 성대가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어 있고,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같은 프로들이 한동안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 실용음악이라던가 보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꼭 가서 제대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제 혼자 연습하고 이런 게 많으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 학생들에게 결절 생겨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자랐고 변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사춘기 조금 지난 시점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성대 결절뿐만 아니라 노화된 성대에 의해서 성대가 접촉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튀어나온 걸 없애버리면 접촉이 안 되는 문제가 2차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것보다는 노년성 성대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성대 결절을 없애는 걸 주사 치료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되려 성대 자체에 굴곡은 판판해졌지만 목소리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 건데, 노년성 성대 변화가 이제 빠르면 40대 후반, 뭐 늦게는 얼마든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나이 연령의 상한선은 환자분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별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몇 번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자체가 사람들마다 작용하는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차례 주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성대 근육이랑 그 주변 가치 안쪽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약이 퍼지면서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성 성대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미 노년성 성대라는 게 노화되면서 성대를 붙잡아서 닫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주사를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지금은 모르더라도 뭐 젊은 사람한테 주사를 놨는데 앞으로 한참 뒤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를 내가 한 번 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총알이 한 발 있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쓸 거잖아요. 물론 한 번밖에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번에 완전히 좋아지게 하고 나면 음성 치료 같은 것도 충분히 받아서 이게 되게 간편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복 시술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권하진 않고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다시 돼서 시술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간격 2달 이상 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전체적인 주변 상황을 조율해서 한 번에 나으려고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별이라던가 연령에 따른 차이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같은 것들, 뭐 급성기 부작용은 이제 뭐 성대 안으로 주사약이 들어가다가 이제 이게 결국은 환자분이 완전히 전신 마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움직이니까 뭐 주사 바늘이 조금 움직여서 성대 표면으로 주사약이 많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을 제외한 앞에 쪽에 놓는다고 한 건 완전 표면을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입자가 녹지 않는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약이, 물론 다른 약도 쓰지만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밀가루를 개서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표층으로 들어가면 성대 안에 분말 침착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조금 목소리가 거칠게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동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될 거고, 그걸 제외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너무 주사약이 많이 들어가면 스테로이드 주사약 자체가 일시적으로 근육뿐만 아니라 점막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축되면 당연히 흉터처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용량을 조절을 하고 주사 경험이 있는 분한테 주사를 맞는 게 맞겠죠. 역류성 후두염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성대 결절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대라는 게 바로 식도 입구 바로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보는 몇 가지 소견 중에 하나가 성대 아래가 부어 있는 기관지 안쪽에 붙는 성모나 부종이라던가 이제 성대 뒤쪽에 있는 점막이 부꺼져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직접적으로 산이 닿으면 자극이 당연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성대에 문제가 없더라도 과하게 산이 올라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목소리가 변하거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산이 안 나오게 하는 치료, 요새는 PPI라고 하죠. 그 프로탄 펌프 차단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괄약근의 힘이 왜 떨어지게 됐는가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산이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마냥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 PPI라는 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산도를 이제 떨어뜨려서 pH를 높이는 거죠. 근데 pH가 너무 높아지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신경 안 쓰고 약을 막 오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남자분들 같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이어도 근력 운동을 해서 골밀도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보통 이게 뭐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층에서 장년층 넘어가시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여자분들이 이제 잘 안 낫는다고 해가지고 약을 몇 달씩 이상 계속 드시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칼슘 흡수가 조금씩 덜 돼서, 더군다나 이제 알고 보면 여쭤봤더니 이제 뭐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거나 이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서, 약을 이제 어느 정도 쓰고 휴지기를 충분히 갖고 다시 먹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역류라는 거는 그 생활 습관, 뭐 식습관이죠. 우리 뭐 민트라던가 뭐 자극성 있는 음식이라던가 뭐 초콜릿이라던가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거, 카페인이라던가 식사 후에 금방 눕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잘 알려져 있는 생활 습관 개선하는 거 같이 조정을 꼭 하셔야 성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용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목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주냐가 중요한데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위산 역류가 있으면 성대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결절이 좀 촉발될 수 있으니까요. 위산 역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행동들,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같이 다 신경 써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 안이나 성대라던가 코 속 이런 데는 약한 그 점액질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젖어 있는 것도 아닌 끈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손바닥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해도 전혀 달라붙지 않겠지만, 반대로 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달라붙지 않는데, 이게 애매하게 땀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뗄 때 쩍 하고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성대는 마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 자체가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젖어 있는 거니까 이걸 충분히 적셔서 얘가 붙었다 떨어질 때 주는 스트레스를 적게 주려면 더 습하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마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면 뭐 2.5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이상 드시라고 하는데, 보통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분들 물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하고 숨 쉬거나 할 때 보통 날아가는 양이 성인의 경우 600에서 900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식사에도 수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600에서 900만큼도 물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역류를 줄여주는 것들 좀 조심하시고, 발성 습관은 뭐 복식호흡 위주로 하면서 충분하게 성대 아래 압력을 올린 상태에서 무리를 덜 주면서 발성을 하면 좋은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 음성 치료의 영역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일단 온도를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이제 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릴 때 차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들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맞죠. 카페인 자체가 탈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이 시원하더라도, 뭐 녹차나 홍차나 커피나 다 마찬가지죠. 우선은 축여진 것 같더라도 결국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니까 카페인이 있는 건 제외한 나머지 제일 그냥 좋은 거는 맹물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게 민트잖아요. 근데 원래 역류를 민트가 조금 촉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트를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물론 이제 다른데 뭐 잠깐 잠을 깨야 되거나 이럴 용도로 화한 게 드시고 싶어 갖고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은 굉장히 청량감이 오니까 개운한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성대 자체에는 이제 위산 역류를 촉발할 수 있어서 그 자체도 좋지 않고, 그리고 뭔가 끈끈한 잔유물이 남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자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이 최고. 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건 성대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긴장성 발성이라고 하는 게 보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두 주변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빨리 지치게 되고, 힘드니까 이제 후두 주변을 마사지를 잘 하게 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얘기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조금 줄여줄 수 있어서 후두 주변을 마사지 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고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낮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대가 결국 진동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의 양을 줄여야 되는데, 고음은 말 그대로 빨리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들도 보면 고음을 내려면은 줄을 굉장히 받쳐 잡아가지고 진동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Hz 전후, 남자분들은 목소리가 낮으면 이제 100Hz 초반에서 뭐 적게는 아주 진짜 저음인 분은 100 안쪽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떤다는 건 그만큼 단시간 안에 많이 부딪히는 거니까요. 성대에 상처를 주기도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도 좋아서, 그래서 환자분들이 목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제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음으로 말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보통 목을 아끼라고 그러면 속삭이려고 하시는데, 속삭이는 거는 되려 좋지 않습니다. 속삭이는 거는 호흡을 안 사용하고 성대 진동에만 의존하는 거여서,
호흡을 충분히 같이 써주는 게 성대에 크게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음으로 속삭이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두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턱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 만져지는 분도 있고, 뭐 살이 좀 찌신 분은 안 만져질 텐데, 여기 디귿자로 뼈가 있어요. 설골이라고. 그 뼈를 걸쳐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이 빗장뼈 사이에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사지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바깥에 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요 빗장뼈 사이로 연결된 흉쇄 유돌근이라는 목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하고 후두 사이에는 이제 경동맥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뛰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 뛰는 부분을 잘못 마사지하면 그 압력을 혈압이 올랐다고 착각해서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이제 아예 흉쇄 유돌근을 마사지를 할 경우는 아예 바깥쪽으로 해야 되고, 그거보다 안쪽일 때는 이 뛰는 거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여기 뼈가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튀어나와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 그 갑상 윤기보다 조금 더 위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아래 전체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겉에 있는 근육은 후두 외근이라고 해서 실제 성대를 움직이는 거랑 상관은 없는데, 후두 내근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체 후두 긴장도가 풀어지는 게 좀 도움이 되니까, 말을 할 때 조금만 말하고 나면 목이 많이 아프다 그런 경우들 보면 되게 쓸데없이 목에 힘을 많이 줘갖고 내가 경직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는 것보다 가운데 부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하게 그냥 아프지 않은 선에서 주물르시면 될 것 같아요.